안녕하세요. 게임 이론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뭔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경매 있죠? 그 안에 사실 얼마나 치밀한 전략 게임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김영세 교수님의 명저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경매의 4가지 기본 형태를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판매자는 당연히 이 그림의 가치를 가장 높게 쳐주는 사람에게 팔고 싶을 거고, 또 구매자는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이걸 손에 넣고 싶겠죠. 과연 그 황금 같은 적정 가격은 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직관적인 해답이 바로 경매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제일 비싸게 부르는 사람한테 팝니다 하고 끝나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규칙, 그러니까 어떤 게임의 룰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참가자들의 행동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흥미로운 여러 가지 게임판이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모든 경매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게임의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느냐, 아니면 각자 비밀스럽게 움직이느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부르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야,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그쵸? 공개 경매는 말 그대로 서로의 패를 다 보면서 치는 포커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반응을 보면서 내 다음 수를 결정하는 정보가 활짝 열린 게임이죠. 반면에 밀봉 입찰은 어때요? 이건 오로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 예측하고 또 예측해서 나만의 최적의 수를 딱 한 번에 던져야 하는 그런 고도의 심리 게임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보가 아주 활발하게 오고 가는 이 공개 경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바로 그 방식이죠. 바로 영국식 경매입니다.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얼마, 더 얼마 하면서 경쟁적으로 호가가 막 올라가고 최후에 더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전략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물건에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경쟁자가 포기할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표정 살피고 분위기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는 아주 역동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방식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가격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주 높은 가격에서부터 시계추처럼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경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네덜란드식 경매입니다. 이름 그대로 네덜란드 꽃시장에서 유래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게임의 승패는 전적으로 타이밍, 바로 그 순간 포착에 달려 있습니다. 와, 이 슬라이드 문구가 핵심을 그냥 팍 찌르네요. 담력 싸움. 그쵸? 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하는 그 인내심이랑, 아니야, 이러다 다른 사람이 낚아채면 어떡하지? 하는 그 조급함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신경전인 거죠. 자, 이제 무대를 바꿨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로지 예측에만 의존해야 하는 고독한 심리전의 세계, 밀봉 입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가격을 아무도 모르게 종이에 써서 내고요. 뚜껑을 열었을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자기가 쓴 바로 그 금액을 내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딜레마가 숨어 있어요. 이기려면 남들보다 높게 써야 하는데 너무 높게 쓰면 이기고도 손해를 보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와, 게임 이론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앞서 본 3가지 방식의 전략적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버리는 아주 기발하고 우아한 설계가 있거든요. 이름하여 차가 밀봉 입찰, 다른 말로는 이걸 발견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이름을 따서 비클 경매라고도 부릅니다. 규칙은 이래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이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낙찰자가 내는 돈은 자기가 써낸 1등 가격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순위 2등이 써낸 가격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좀 헷갈리시죠? 괜찮아요. 바로 예시를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A가 8억 원으로 최고가를 써내서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A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다? 네, 바로 6억 원.
2등인 B가 써낸 금액입니다. 이게 왜 천재적이냐면요. 이 규칙 하나가 모든 참가자들을 아주 솔직하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얼마를 쓸까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그대로 써내게 유도하는 거죠. 왜냐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괜히 높게 써서 이거봤자 어차피 2등 가격을 내니까 손해볼 게 없고요. 반대로 괜히 낮게 썼다가는 내가 충분히 낼 만한 가격에 다른 사람이 덜컥 낙찰받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보다 솔직한 게 최선의 전략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게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경매 방식 머릿속에 한번 싹 정리해볼까요? 공개적으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영국식, 반대로 내려오는 네덜란드식, 그리고 비밀리에 입찰하되 1등 가격을 내는 최고가 방식과 2등 가격을 내도록 해서 모두를 정직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차가 방식까지. 보세요. 이렇게 각기 다른 규칙이 전혀 다른 전략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판매자라면 이 4가지 게임 중에 어떤 판을 짜는 것이 나에게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까요? 반대로 내가 저 물건을 꼭 사고 싶은 구매자라면 어떤 게임에 참여하는 게 나한테 제일 유리할까요? 오늘 배운 각 경매의 전략적 특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답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